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시파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영우가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 왜 이래요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장면에서 영우는 경찰에게 불법 체포라는 이야기를 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구속영장이 없으면 불법 체포입니다. 그렇게 경찰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이후 정일의 죄목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중강간? 예? 여러분들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시파는 장애인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정일과 혜영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지만 사실 드라마가 보여주고 싶어하던 이야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번 회차가 취하고 있는 드라마의 스탠스는 단순히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의 키스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키스신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준호의 수줍지만 친절한 설명도 좋았고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영우의 캐릭터도 잘 살아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두 배우의 연기와는 별개로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두 사람의 키스신을 실루엣으로 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장애 유무를 떠나 그저 사랑하는 두 사람으로만 보이도록 연출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 장면만 본다면 두 사람은 그저 평범한 연인이라는 것입니다. 전후 맥락 없이 이 장면만 두고 본다면 왼쪽에 있는 이 인물이 장애를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모르고 본다면 그냥 큰 의미 없는 키스신이라는 것이죠. 10화의 주된 내용이었던 정일과 혜영이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사건의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혜영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성인이고 강압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두 사람 사이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장애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과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직접장애인 혜영이 스스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정일의 행위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감싸는 보호자인 엄마와 장애인 단체 사람들, 그들이 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흥미로운 것은 드라마가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혜영이 과잉 보호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구성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혜영의 어머니가 영우에게 일가를 가하는 모습들이 그것이죠.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적어도 혜영의 어머니는 장애를 가진 영우를 배려하는 모습이 부족한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혜영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과잉 보호를 받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영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잉 보호를 하는 것인지, 그녀가 장애가 없었어도 과잉 보호를 했을 것인지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스탠스를 통해서 혜영의 어머니로 인해서 혜영의 진심이 가려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성장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상처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서 과도하게 보호를 해준다면 그들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13살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혜영에게 이것을 바로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과정은 필요하겠죠. 그러한 교육이 혜영에게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번 10화 전반적으로 편견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깔려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일의 태도를 보면 사랑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혜영의 어머니가 과도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혜영이 정말 정일을 사랑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다가도 성관계와 성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면 혜영이 정말 정일을 사랑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착각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됩니다. 적어도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혜영은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내부 사정을 모른다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처음에 이야기했던 장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가 경찰에게 불법 체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경찰들이 과도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극중에 등장한 시민들의 반응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후에 정인의 죄목이 알려진 뒤에 사람들의 반응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영우의 반응 또한 마찬가지였죠. 자, 그로 인해서 경찰들이 그를 불법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은 잊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정일은 불법 체포가 되더라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 외에 수연과 민식의 소개팅도 비슷한 선상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이전까지 수연은 자신과 만났던 소개팅 상대들이 자신의 집안과 관련된 질문만 한다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민식은 그런 질문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만의 개성 있는 개그를 했을 뿐이죠. 민식입니다, 다람쥐.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시청자들은 민식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개팅에서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잘못일 뿐이죠. 제가 그랬나요? 이거 뭐 직업병인가? 저도 모르겠구만. 쫄면 먹고 쫄면 안 돼. 울면 먹고 울면 안 돼. 그런 모습에 수연이 실망하고 자리를 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가 없는 수연 또한 좋은 사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연은 자신에게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 혜영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죠. 자, 드라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첫인상과 이미지로 그 사람을 판단하여 소개팅을 도망친 수연의 모습과 더불어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정일과 혜영의 사건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만약 정일이 제비와 같은 이미지가 아닌 사람이었다면, 만약 혜영이 최소한의 분별력이 있었다면 두 사람은 이 재판이 필요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영우와 준호의 사랑이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특징과 감정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외부인이 보기에는 정일과 혜영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일은 혜영에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고 혜영은 정일을 사랑한다고 착각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혜영의 진짜 사랑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만약 그 상대가 정일과 같이 제비 같은 상대가 아니라 준호와 같이 착한 상대였다면 그냥 괜찮은 걸까요? 결국 혜영이 사랑하는 상대를 그 사람의 배경과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10화에서 보여준 이야기를 통해서 영우와 준호의 관계에 여러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기틀을 잘 닦아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게는 영우의 아버지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영우가 태수미 변호사의 딸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뒤에 준호가 영우의 집안 배경을 알고서 접근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권민우와의 관계도 흥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